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주의 제왕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쇠도 소화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하고 또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조금만 과식을 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속도 쓰리고요. 또 쉽게 취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위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밥통이라 부르지 마라. 밥통의 반란. 위 건강과 관련된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는 제2의 심장이다. 위는 핵심적인 면역 장기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밥을 폭식하고 많이 먹었을 때 소화 잘 되는 사람은 위암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풍이나 치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도 모르게 내 위장을 망치고 있는 생활 습관, 위에 관한 시청자의 궁금증, 이것만 체크하면요,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궤양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효입니다. 또 숙취에도 좋고 모든 소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위 건강 지키는 보약. 하나, 둘, 셋. 우리 몸의 중심, 우리 건강의 핵심, 위에 관한 놀라운 반전을 알려주실 두 분입니다. 이광균 원장 그리고 최서영 박사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왠지 두 분을 뵙기만 해도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광균 원장님 속은 편안하십니까? 네, 그럼요. 속이 편해야 만사 형통입니다. 예. 우리 위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제2의 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는 제2의 심장이다. 최세영 박사님은 위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는 모든 감정이 장부에서 나오는데 지혜가 위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장은 더 이상 밥통이 아닙니다. 이제 위장을 밥통으로 여기지 말고 위장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고 예. 위장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분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를 제2의 심장이라 설명하신 이광균 원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씨 속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얼굴에 그게 나옵니까? 저는 뭐 오늘 제2의 심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괜찮은데 저는 조금 이게 너무 과대포장하신 거 아닌가. 위가 제2의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심장은 멎으면 죽잖아요. 네. 근데 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절제술을 받고도 잘 사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심장은 아주 공통점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심장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심장이 공통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위는 여기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좌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주먹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운동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과 위입니다. 의식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를 하면서 조절하는 기능이 아니라 위장에 분포되어 있는 내장신경을 통해서 내장신경이 위장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위가 이렇게 뭐 다양하고 그렇게 복잡한 기관인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심장과 함께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멋있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예. 되죠? 네, 아니 뇌의 지시를 안 받는데 왜
왜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막. 그건 뇌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위는 그래서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로 신경다발이나 신경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소화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스트레스 심장 아파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은 괜찮은데 왜 위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으면 예. 반응을 하는 겁니까? 네, 위가 바로 심장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위장은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신경의 수가 많고 신경 전문 기관인 척수보다는 5배 이상의 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들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유효 성분과 독소 성분으로 선별해서 분류된 음식의 성분을 내장 신경계와 면역 세포에 기억하는 등 엄청난 양의 일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위는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의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면역 장기로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24시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예. 그게 뭘까요? 위는 우리 몸을 지키는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경호원이요. 네. 어. 위는 소화기관의 최전선으로서 네.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각종 이물질, 그리고 세균, 발암물질과 맨 처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게 되는데요. 위액 내에는 pH 2에서 3 정도인 강산의 위산이 있어서 나쁜 물질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으며 위 점막은 바로 이 강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분비하여서 위벽을 덮어주고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균이나 독소들을 제일 먼저 해치워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는 소화는 물론 나쁜 균도 무찔러야 하기 때문에 예. 위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위산이 뿜어져서 나옵니다. 김태현 씨, 하루에 위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좀 과음하고 막 위에까지 토한다 그러죠. 위산까지 토한 날은 부족하니까 좀 더 나오고 평소에는 뭐 한 두세 컵? 얘기해보세요. 두세 컵? 두세 컵. 보리차 컵. 네네네.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액으로 색깔을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뭐예요? 저희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네. 어휴.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게 위액의 양? 하루에? 네. 저 정도 나오면 밥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네. 저 정도 나오면. 하지만 이게 몇 리터입니까? 네, 이게 1리터짜리 실린지인데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 어머, 예? 어머, 어머. 또 있어요? 네, 더 나온다고요? 저것도 많은데 또 있어요? 네. 위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굉장히 놀라셨죠? 어머, 어머. 야. 이게 끝일까요? 또 있어요. 네. 저 정도면 하루 세 끼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예. 아니, 물을 그 정도로 우리가 안 마시는데 네, 그렇게 나올 수 물은- 있는 거예요? 네, 위액도 물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기 때문에 위액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궁금한 게 성인이면 누구나 그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분비되는 위액의 양은 대략 1리터 정도가 됩니다. 예. 위는 하루에 1.5에서 2.5리터 정도까지 위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대한 하루 5리터의 위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1리터라고 그러시죠? 네, 지금 2.5리터를 받은 것입니다. 와. 그 위액이 원활하게 나오게 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서정훈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이거에 놀라실 게 아닌 게요. 예. 우리가 하루에
침도 많이 나오면 2리터 정도 나옵니다. 침도. 우리 침이요. 예, 타액이라 그러죠. 그것도 2리터 정도 나오고 담즙도 한 1리터 정도. 우리가 지방 소화하는 데 필요한 것도. 왜냐하면 이게 물이 없으면은 이 나쁜 거를 이렇게 흡착시키거나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성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점액처럼 이 점막을 통해서 나오는 액체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점액이 자극되면 나와서 그걸 이제 변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소화액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럼 한 2리터, 2.5리터, 뭐 1리터 합하면 5, 6리터 정도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안 마셔도 저런 게 충분히 나올 때는 젊을 때 얘기고요. 40세가 넘어가면은 세포에 들어있는 70%의 물들이 이런 액체를 자꾸 내면서 물을 안 먹으면 세포 자체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게 병이 되기 때문에 예. 타액이나 이런 건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나오지만 세포는 건조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해가면서 알게 됐네요. 제가 그 위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 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절제 수술 받은 사람도 저렇게 많이 위액이 나옵니까? 그거 제가 좀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 위를 절제할 때 보통 우리가 식도하고 위는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십이장 연결되어 있는 걸 아래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위산은 위 뚜껑보다는 아래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부족하니까 건조하게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 절제를 한 사람들은 좀 이제 촉촉하게 그렇게 해서 음식이 넘어가서 많이 씹어서 내려보내야지 꿀꺽 삼켜버리면 더 위험하실 수가 있죠. 소화하시는 데. 어느 정도 드세요?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요. 술만 드시고 물안 드시고. 보통 물 종류 있고. 뭐가 물 종류인 게?